안녕하세요, 세린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미술 비전공자인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은 아이패드 드로잉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일단 샀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드로잉 어플 고르기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여러가지 그림 어플들을 사용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구매를 추천드려요.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나는 그림 그리려고 아이패드 샀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프로크리에이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한 무료 드로잉 어플 다 써봤지만 이 앱만한 게 거의 없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구매하셨다면 몇 가지 기본 기능만 익히면 바로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캔버스 세팅입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여기 스크린 크기를 눌러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리고 싶은 사이즈가 있다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 생성하면 되고요. 웬만한 곳에 업로드 했을 때 깨져 보이지 않으려면 픽셀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00픽셀 이상, 해상도는 72dpi 이상으로만 해두면 되는데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쫙 당겨서 확대했을 때 조금이라도 픽셀이 깨져 보이는 게 싫어서 해상도는 300dpi로 맞추고 가로 1200, 높이 1500픽셀로 그립니다.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주 사용하는 캔버스 사이즈라서 여기에 따로 인스타로 저장을 해놓고 항상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다가 도중에 캔버스 사이즈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 왼쪽 렌치 모양 아이콘 누르셔서 캔버스 탭에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해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캔버스 세팅을 마치셨다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브러쉬와 지우개 툴입니다. 보통 손그림 많이 그리시던 분들은 연필 재질 브러쉬로 시작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필 재질 브러쉬들은 이 스케치 탭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그런 재질이 나요. 이 중에서 HB나 6B 연필 사용해 보시면 동일한 재질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워낙 카테고리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직접 사용해 보면서 제일 손에 붙는 거를 골라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말 그대로 그림을 지울 때 사용하시면 되고 좀 이것저것 써보는 브러쉬 툴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그림을 지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작 사용하는 지우개 종류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시다가 좀 손에 붙는 애들을 따로 세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시면은 브러쉬와 지우개 모두 동일하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HB 연필 브러쉬로 스케치한 것인데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얇은 선이 나오고 이어서 그리면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색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연필로 그리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요. 브러쉬와 지우개 툴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HB 연필을 활용하면 지우개도 HB 연필을 활용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브러쉬와 지우개를 같은 걸로 맞추게 되면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나서 좀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우개는 딱 떨어지는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브러쉬와 같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운 티가 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작은 팁인 것 같고요. 디지털 드로잉이 아주 처음이신 분들은 손그림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연필 재질의 HB나 6B 연필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먼저 익숙해지신다면 점점 다른 브러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개념 익히기입니다. 레이어는 층이라는 뜻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위에 있으면 위층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층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스케치를 그린 후에 색을 칠할 때 스케치 레이어에 아래 레이어에 칠하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레이어 아이콘인데요. 이걸 누르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활용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레이어를 왼쪽으로 당겨서 잠그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가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화면에 보이고 체크를 눌러서 없애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에 스케치를 그리고요. 그 아래 레이어에 색을 칠합니다. 색 레이어가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어에
위치를 조절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기억해야 할 건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위층에 있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아래층에 있다. 이 개념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옆에 있는 이 N자를 누르시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하거나 블렌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를 처음 생성하면 보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블렌드 모드는 곱하기와 스크린 정도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멀티플라이는 색을 곱해서 어둡게 만들어주고 스크린은 색을 곱해서 밝게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렌드 모드를 적용한 레이어는 본인의 아래에 위치한 레이어들에게만 영향을 주고요. 곱하기 블렌드 모드는 명암을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블렌드 모드를 사용해서 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렌드, 섞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어떤 색을 선택해도 어느 정도는 기존에 칠해둔 이 색깔과 부드럽게 섞이면서 명암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블렌드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스크린 블렌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색을 선택해도 어느 정도는 이 색과 부드럽게 섞이면서 밝게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블렌드 모드는 기억을 해 두시고 채색할 때 직접 써보시면서 이렇게 쓰면 좋은 기능이구나 라는 거를 직접 익혀보셨으면 합니다. 또 레이어 이름을 누르면 왼쪽에 레이어 설정이 뜨는데요. 여기서 레이어 이름 변경부터 아래 레이어와 합치기, 그룹 만들기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기본 구성을 익혔다면 이제 레퍼런스를 어떻게 두고 그릴지만 알면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크리에이트 레퍼런스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왼쪽 상단 렌즈 모양 아이콘 누르시고 캔버스에서 아래쪽에 레퍼런스를 키시면 이렇게 작은 창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누르고 이미지 불러오기 눌러서 갤러리를 열고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한 켠에 띄워두고 사이즈를 조절해서 옆에 두고 그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 화면 분할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켠 상태에서 화면 아래쪽을 위로 살짝 드래그해서 아이콘 탭을 꺼냅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치 상관없이 배치할 어플을 탭해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거를 화면 끝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왼쪽에 놓고 그리는 편이고, 이렇게 두고 원하는 그림을 골라서 사이즈 조절하고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분할 부분을 잡고 끝으로 밀면 사라지고요. 첫 번째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한 방법은 사진과 그림을 좀 더 가까이에 두고 또 위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화면을 분할해 놓고 그리는 방법은 이쪽에 갤러리뿐만 아니라 주로 사진을 찾는 핀터레스트 앱이나 다른 다양한 어플들을 갖다 놓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맨땅에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만 간단하게 짚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